합법적 렌터카 사업이냐, 불법 운전자 알선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앞서 저희 산업방송은 그동안 타다 이슈를 두고 다양한 뉴스를 보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집 기획을 통해 타다 금지법의 배경과 내용, 또 추후 남겨진 과제까지 전반적인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월 6일 여객 자동차 운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타다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타다 측은 오는 4월 11일부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이슈에 대해 논란이 많은 가운데 오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다 이슈가 굉장히 논란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에 타다 금지법이 너무 논란이 됐는데 네. 이 개정안이 통과된 핵심적인 배경이 우선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명 이번에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타다 서비스 자체를 못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택시 기반의 사업을, 즉 택시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서 택시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공유경제 모델을 확산하겠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 이번 개정안의 초점이지만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타다가 금지되네라는 부분들이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쪽 법이다. 전체적인 어떤 미래의 어떤 공유 모델이 아닌 축소된 어떻게 보면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만이 상당히 높은 법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은 타다 금지, 그러니까 이제 타다 측에서 말한 타다 금지법이 1년 6개월 뒤에 정확히 네. 시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그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3월부로 해서 이 국회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보름 동안에 대통령 거부권이 있었는데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된 날짜부터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내년 후반부까지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타다 운영진 측에서는 내년 8월까지 안 가고 이게 거부권이 행사되고 금지법이 통과된 이상 결국은 한시적인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예 4월 11일부로 접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별로 남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타다를 일반적으로 이용했던 이 모델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수도권 중심에서 가입자가 170만이나 됐었거든요. 170만이라는 얘기는 소비자 이용도가 높았었고 호응도가 높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뉴스를 봤을 때 이제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타다가 더 다양하고 많아진다는 이제 홍보물을 올려서 이 논란이 좀 있었던 것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부의 신산업 방향이 도대체 뭐냐, 규제냐, 완화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국가입니다. 포지티브라는 얘기는 뭐뭐만 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네거티브 정책은 뭐뭐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틀린 개념이죠.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규제 일변도이기 때문에 이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타다가 더 확대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죠. 이번에 법 자체가 타다 금지법이기 때문에 택시의 어떤 플랫폼 내에서 이외에서는 상용 모델로 어떤 것도 적용하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이 우버식 공유 경제가 우리나라 이제 한국 현실에 적합한 모델인지 아닌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아예 적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8년 전에 우버가 등장을 했을 때 뉴욕주에서 택시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역시 몇 분의 택시 기사분들이 자살을 할 정도로요. 굉장히 논란이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주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이 미래의 모델, 먹거리 모델에서 확대를 해야 된다 해서 강행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우버가 등장을 하고 세계적인 부분들 또 동남아시아 쪽은 싱가포르 쪽에서 그랩이라든지 워낙 다양한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제작사의 어떤 이 주가보다도 몇 배 높은 게 우버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같은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우버뿐만이 아니라 또 택시업계도 새로운 경쟁 모델을 추구를 하면서 치열하게 미래 먹거리가 확대되면서 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번 타다 금지법이나 다름없는 이게 통과되면서 우버 같은 모델은 국내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타다 금지로 인해서 이제 추후에 생길 문제들이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뭐 중고 카니발 대거로 나올 예정일 테고 또 타다를 위해 계약된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드라이버들의 생계 수단이 없다. 그야말로 이제 총체적 난국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혹시 이게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타다 모델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객운수사업법의 단서 조항을 가지고 활용을 했었고 무작정 진행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확산이 되면서 1,500대까지 늘어났고 나중에는 10,000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결국은 지금까지 사태가 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부에서 이 불법이다라고 진행하는 부분들은 1년 반 동안 진행된 과정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것들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2,000명의 기사들이 일자리를 당장 잃을 수밖에 없고요. 이걸 어디서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5,000대 이상의 11인승 카니발 차량이 중고 차량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거든요. 아마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만큼 카니발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승합차에 대한 이 중고차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예약된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민간에서 알아서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일은 정부에서 벌려놓고 책임은 민간에다가 뿌리는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얼마든지 택시업계와 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을 놓고 유연성 있게 미래지향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의 책임이었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금지됐다. 또 입법부에서도 지금 뭐 총선을 생각을 해서 표를 의식했는지 모르지만은 법 자체가 미완성이고 문제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된 부분들은 분명히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타다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생각을 직접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다를 되게 좋아하고 택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것에 비해 타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많이 취한다는 것을 알 수 네. 있었는데 무엇에 대한 이게 갈증인가 과연 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일까요? 타다를 호출했을 때 지역에 관계없이 거부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심야에서도 미리 예약해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 또 안전하다는 거, 또 기사를 채용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검증을 해서 채용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이 운송사를 이용을 할 때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심야의 여성분들이거든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면서도 목적지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원하지 가격이 약간 높다고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모델이 나오게 되면 서로가 배우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선진형으로 갈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확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티 블루나 아니면 마카롱 택시 저희가 길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다른 유형의 일부 스타트업 업체들이 만든 그런 이제 모빌리티들은 실정법을 어쨌건 지켜가면서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게 이제 인정이 돼서 쓰이고 있잖아요. 타다도 왜 그렇게 좀 이런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나? 왜냐면 타다 모델은요. 처음에 먼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후발주자들은 참조를 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타다의 논쟁이 처음부터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18년에 처음에 나왔던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충돌 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거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망하겠네라는 인식을 샘플 모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벤치마킹에서 그런 것들을 피해서 택시 안에 구조로 들어가서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타다 모델이 없었으면 모르고 다른 스타트업들이 다양하게 진행을 했겠죠. 그러나 앞에 이런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제대로 좀 뿌리 내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하게 되면 우리가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전기차도 괜찮고요. 자율주행차도 선진국대에 비해 산산은 뒤지지만은 괜찮습니다. 성능 문화에 대한 것들이 지금 능숙하거든요. 빨리빨리 문화도 있고요. 또 5G라든지 IT라든지 이런 모델들 세계적인 수준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버무린 게 바로 자동차고 미래의 공유경제 모델이거든요. 또 이 빨리 문화를 좀 더 섞어서 제대로 자리매김한다면 훨씬 더 선진국보다 빨리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규제를 얼마큼 빨리 혁파를 시켜서 새로운 모델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제대로 그려가는 부분들, 또 큰 그림을 보는 시각, 또 정부나 아니면 산학연구원의 어떤 이 융합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지금 미래 지향적으로 나와야지만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패스트 팔로우 선진국을 따라가면서 수익 모델을 만들었던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퍼스트 무버 선도주자가 되지 않으면은 다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도주자가 될 수 있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산학 연구원의 노력 또 국민적 호응을 좀 따라가는 것, 소비자가 왕이라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좀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와 사안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님이었습니다.